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서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 정도서부터 서방 언론에서 과연 이 질병이 시진핑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와 함께 정치가 이제 조금씩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중국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쎄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조금은 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원래는 확진자나 또 사망자가 지금보다는 덜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중국 현지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좀 심각하다라고 예.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기 대응에 우한시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야기는 뭐 일단 뭐 제껴놓고서라도 예.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냐면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봉쇄된 도시 뭐 14개라고 하지만 다른 도시들도 준봉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 멈춰져 있다라는 예.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도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맞다. 예. 근데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현지 분위기를 수시로 또 거기에 또 현지에 있는 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예. 연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 나온 이유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기본 예. 병원에서 의료진까지.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 이게 보통 우리 국내에서는 잘 이게 한 사람당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독방을 쓰는데 예. 이게 그만큼 케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이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한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기타 도시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거의 뭐 기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자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예. 좀 매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좀 심하게 좀 접근을 예. 하고 있다. 이게 심리적인 불안이 되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공포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의 중국의 전체적인 상황은 그 단계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제적인 문제로서 계속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서부터 많이들 얘기했던 것이 2003년도 사스 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중반 정도서부터 서구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양반의 죽음이 가장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원양 의사가 이게 사망을 한 다음서부터 중국 내에서 아무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과연 시진핑 체제가 이 질병으로 해서 위기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됐죠. 근데 예.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미 예. 그런 기운들이 조금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한시가 왜 이것을 숨겼고 늦게 보고를 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스토리는 많이 있지만 거기서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우한시에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우한시 적십자사가 지방 공무원들과의 부패 문제, 예. 마스크를 뭐 빼돌린 문제, 또 그 중에 또 특히 이제 큰 게 산동생에 가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소광시라고 있는데 그 야채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한 300톤, 350톤에 관련된 부분을 기증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적십자사와 또 원시 공무원이 결탁해서 그걸 시중에 또 팔았단 말입니다. 예. 그게 지금 SNS에 도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때 불신이 생겨갔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리원양 교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더 기폭제가 되어서 지금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적십자사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공연하게 SNS를 통해서 지금 막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큰 그러니까 불만에 대한 직접적인 중앙에 대한 아니더라도 예. 이게 문제라는 부분들, 권위적인 부분들, 수직적인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져나는데 이번 이제 리원양 교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언론 자유 보장하라 지금 해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양심 있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미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 학자들 사이에 목소리 있지만 중국 젊은이들이 예. 우리가 말하는 빠링호 80년대, 90년대 하물며 대학생들도 여기 동참을 하고 여기 중심에 서 있다라는 예.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정말 이게 감당이 될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위기가 분명히 다가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예. 지금은 이걸 해결하는데 지금 사람 살리고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느낌입니다. 예. 역시 그 전체적인 모든 그 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달 수단 이런 것들도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드네요. 사스 때는 그래도 2003년대는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이 모바일이 발달되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예. 이게 필터링을 한다, 아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아는 사람은 알고 이미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중국 중앙정부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 전서부터 보면 시진핑 주석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적 책임 이 부분에서부터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을 꺼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또 그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좀 노출이 되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계속 말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리커창 뭐 여러 가지에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리커창 총리가 지금 무안을 직접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 가지는 않았고 뒤에 예.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학대 해석은 좀 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그 머리가 아플 겁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계속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게 수직적인 부분에서의 한 단일적인 부분에서의 충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반대급부 세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 대한 목소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올라오겠죠. 예, 근데 그렇겠죠. 그것을 그전에는 부정부패라는 이름으로 막아서 차단을 했는데 이번에 부정부패가 또 생기는 것을 또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의 논리가 자꾸 떨어지는 것들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고 기다렸던 듯이 서방이나 언론들은 또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 또 미국과 중국의 프레임을 엮어서 예. 또 이렇게 하겠죠. 이불을 통해서 억압이 심해졌다. 뭐 그다음 중국은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이 스토리 프레임이 더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미국은 뭐 먼저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금지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중국 측도 미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름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논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아픈 대로 계속 또 찌르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질병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이거를 서방 언론들이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그런 면들도 어느 정도 또 이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서방에서 중국을 보다 보니까 중국이 좋을 때는 너무 좋게 보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게 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이 시각 자체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시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논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팩터를 자꾸 찾냐면 예, 중국의 지금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세계 이민 보고서 2020년도를 보면요. 중국이 이민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세 번째 나라입니다. 작년에 한 1,100만 명 이민을 했다거든요. 예. 근데 중국 공식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중국에 있는 부유층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민을 하려고 생각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체제적인 부분들, 거버넌스라든지 혹은 뭐 환경 오염 문제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이게 이 비즈니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돈을 벌어야 되는. 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유학을 보내는, 예. 해외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민 보고서를 보면서도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젊은 층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자꾸 던지고 있고 사실 제가 아는 중국 젊은이 만나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런 부분에서 감정 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에서 좀 빨리 지금 이것을 진화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예. 이걸 더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1분기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절대 과제입니다. 예. 2020년도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정말 우리가 샤황세를 하는 가장 원년인데 예. 1분기를 못 막아내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막으려고 할 거고 2분기에 가면 상황이 뭐 경제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뭐 경제 신문 칼럼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들이 예. 중국 내에서 이 국내 우리가 글로벌 떠나서 내에서 공급망 중국 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면 예. 결국은 중국 수출을 이끌어왔던 민영 중소기업들이 예. 결국은 도산합니다. 예. 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실업자가 생깁니다. 예, 그렇죠. 실업자는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논리가 불려가는 거죠. 예,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최근에 아무튼 그 뭐 어느 정치 지도자든지 항상 그 자기가 집권을 하고 있고 그러는 기간 동안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많이 풀리고 이러는 것도 있기는 한데 시진핑 주석의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이는 게 우선 작년도 내내를 아무튼 그 하반기를 계속해서 관통했던 게 홍콩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거의 영향으로 해서 대만에서 또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쪽에서 굉장히 또 그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질병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내놨던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부분들, 뭐 그 경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경제, 특히 중국의 정치 체제가 밀고 가려고 하는 경제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홍콩 사태 그다음에 대만 독립 뭐 신강 위구르 이런 거 다 있는데 홍콩과 대만 부분에서는 어떻게 엄격히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외생 변수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은 하나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는데 예. 지금 신종 코로나는 내생 변수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누굴 보겠어요? 바로 지금 있는 지도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죠.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지금 매우 머리가 복잡할 것. 이 변수를 막지 못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내세우고 있고 뭐 중국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성장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뭐 사스든 아까 홍콩이나 대만,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예. 하나의 메모드급으로 예.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정치 경협 따지면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 이야기도 하지만 예. 이게 우리는 중국과 또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 이게 지금 이제 정말 총력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예.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예, 그렇죠. 감당이 안 돼. 아까 예,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예. 안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은 어떻게 보면 아비규환의 한 모습이다라고 예.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 근데 지금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뭐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빨리 지금 1분기 내에 했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죠. 이거 우리나라를 또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측면에서. 예. 질병이나 또 굉장히 큰 화재가 났을 때에
최종적인 진압은 나중에 보게 되면 기후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보면 조금씩 유리한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날씨가 계속해서 따뜻해지면 그만큼 이제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진단 합니다. 키트도 지금 더 빨라졌다고요. 예, 다음 그렇죠. 주부터는 한 2~3시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더 빨라지니까 확진자도 더 빨리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하고는 좀 줄어든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지금 불안 심리가 가중한데 일단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예. 합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 이런 부분이 진단 키트 내는 부분에서도 좀 훨씬 더 우리나라 못지않게 좀 빨리 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이 입지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 그 제2차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지금도 이게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원래 이제 1차는 제가 보니까 대충 그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2차는 시작을 베이징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오고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2차 미중 무역 협상은 이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일단 그 단계를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예, 워낙 뭐 지금 환자가 정신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미중무역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근데 예. 저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미중무역 전쟁에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직접 이렇게 끌고 오지는 않겠지만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꼭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차피 지금 2차 지금 미중 간의 협상 부분들은 매우 이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그건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중무역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강하게 대응하지만 이걸 개인해서 조금은 유해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유해지면서 또 원칙은 지켜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톤의 변화, 톤다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미국은 딱 낚아채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할 거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있던 그런 내용 측면에서의 방향성에서는 분명히 설정 부분들이 조금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뭐 지금 미중무역 2차 협상은 뭐 쉽게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길게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요 부분을 한번 주식시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처음에 움직이는 거는 모두 다가 이제 그 전망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다음에 옛날에 쌌을 때 어땠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몇 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하는 거는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증분으로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느냐, 이거를 이제 하게 되고 요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는 아마 질병을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면 중국 정부의 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 이게 앞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 현재까지 한 3, 4주 이렇게 지났는데 그걸 보시고 어떤 그 판단이 좀 되십니까? 일단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게 만약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였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뭐 우한은 그래도 조금은 낙후되어 있다고 설명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또 거기가 우한이라는 동네가 이제 대학생들이 꽤 많은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이상이 있는 80개 대학이 있거든요. 엄청 많은. 전체가 1,100, 200만 명인데 대학생 수가 100만 명. 그러면 10분의 1이 대학생이. 그렇습니다. 엄청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고향을 가고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수습하기에는 이제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근데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체제 이야기를 좀 다른 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또 사회주의 또 이런 체제 부분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러니까 황강이라는 도시는 더 좀 낙후돼 있는 곳이거든요. 우한하고 한강하고 철도가 그러니까 그
지하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연결되다 보니까 금방 환강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더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혹은 이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좀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도 빨라지고 또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뭐 지금 퇴원한 수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 아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그렇죠.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매우 생각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형태는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여기 외부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중국 정부의 대응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사스나 이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정부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 생산 차질이 상당히 지금 불가피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런 데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멈춰놓고 있을 때는 없을 텐데 대충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현대나 기아 같은 관련된 주요 부품 뭐 한 협력사들 40개 중에 한 32개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가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상황은 모른다라고 보여지고요. 우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 우한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상태고요. 없는 상태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중앙정부의 정확한 방침은 조금은 좀 틀립니다. 지방마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지방의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지금 업종 같은 게 일단 돌리는데 이제 돌리는 기분인데 만약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는 기업들이 월급을 그대로 줘라. 그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야근까지 하게 되면 더 특권수당을 더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소민영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을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 그대로 주라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정부가 밥 산다고 큰 소리를 딱 쳐놓고 밥값 계산은 기업 보고 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걱정되는 이게 중소기업들이 무너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이 현대나 이 자동차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큰 기업들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숨을 쉴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한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우한의 시트로엔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워낙 큰 자동차의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한에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라는 보여지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몇 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차단을 해야지만 좀 늦더라도 부양을 통해서 돈을 풀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저희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 변화 없다는 스탠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분기에서 마무리되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에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4월 우리가 정부 이야기는 4월달, 3, 4월달 힘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힘든데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이게 뭐 방문을 해서 손을 흔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방문은 하되 지금 외교부도 고민이 많을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상반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상반기는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외교 두 나라의 부분에서 이 주요 아젠다는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한 이 블랙 스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일 것이고 지금 모든 게 지금 1분기를 끝내는 가정하에서 지금 스토리가 짜여진다.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3월에 끝났을 경우 미뤄졌던 업무를 해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그 순위에서 한국이 이제 밀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순위가 그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순위에서 한국이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느냐? 그럼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만큼 빠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근데 와야지만 또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고 우리가 좀 정신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순번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 이것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